안녕하세요. 엄마의 선반입니다. 이티벤으로 첫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영상을 올린 후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늦 봄에 구입해서 한여름을 지나 가을과 겨울이 됐습니다. 처음 1만 킬로 주행하고 한파도 두어 차례 지나고 나니 어느덧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넘었네요. 그간 느낀 점이랑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묻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중 궁금증이 싹 해결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전에 오늘 환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1월 24일이고 한파가 사흘째 지속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간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주행 중에 히터를 켜지 않고 다니기가 힘든 날씨였습니다. 오늘 주행할 곳은 경기도 평택에서 출발 고덕의 창고를 지나 천안 호반 서밋 포레센트를 들렀다 풍세 산업단지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를 들러 평택 창고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주행만 2시간 21분 총 119km입니다. 영상에서 주행거리와 전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히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 한여름에 히터를 틀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더군요. 원래 그런 줄 알았다가 9월달에 이티벤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티벤은 히터 켤 때 한 가지 버튼을 더 켜야 한다는 것을. 보통 차들은 온도 높이고 팬을 돌리면 자동으로 히터가 나오는데 이티벤은 운전석 좌측에 있는 히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땐 찬바람만 나옵니다. 저처럼 히터 켜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자세하게 설명을 얹었습니다. 히터를 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20에서 30% 정도 연비가 달라집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타던 캡티바와 비교했을 때 힘이 좋으면 좋았지 부족하진 않네요. 82마력이라지만 차체가 가벼워서인지 느껴지는 힘은 강했습니다. 신호정지를 하고 있다가 출발할 땐 엑셀을 끝까지 밟아주면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몸이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업무상 다니는 곳은 주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보통 신축은 교통이 좋거나 택지지구, 신도시 등이 많다 보니 교통이나 주차가 많이 수월합니다. 어쩌다 살짝 언덕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리 심한 언덕은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서울이나 인천으로 일하러 가다 밥을 먹기 위해 심한 경사 위에 주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핸드브레이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입니다. 이티벤은 아시다시피 주차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이드 브레이크로 고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경사가 심하면 밀릴 수는 있겠네요. 소리 들리십니까? 처음 이티벤을 받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다기보다 다짐했습니다.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고. 철판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문을 닫으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철판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반 차에 비하면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로서는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티벤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은 캡티바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윈스톰이었고요. 둘 다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차입니다. 캡티바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엄청 시려운 차라는 점입니다. 히터를 틀어도 발은 시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랬습니다. 이티벤도 그런 편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캡티바를 오래 타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됐나 봅니다. 그럭저럭 타고 다녔습니다. 이티벤도 마찬가지네요. 좀 시렵긴 합니다만 그 전에 타던 차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네요. 암튼 캡티바를 타는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탈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티벤을 타면서 1%당 2km 계산하고 다닙니다. 봄, 가을이나 한여름에는 사실 그보다 더 탑니다. 2.5km는 타는 것 같은데 그냥 난처하지 않기 위해 1%는 2km로 그냥 외웠습니다. 하지만 히터를 틀면 연비가 확 떨어집니다. 180, 190km 정도 주행하는 듯 합니다. 한파에 히터 켜면 얼마나 달릴까요?
2024년 1월 24일은 한파였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3도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행 기록을 보면 126km, 남은 전력은 19%입니다. 어제도 계속 히터를 틀고 다녔기 때문에 가장 악조건이지 싶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 1%당 1.55km, 완충시 155km 주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이 그러십니다. 의자가 불편해서 허리 아프다고, 운전석 타이어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다고, 쇼바가 없다고 등등. 맞습니다. 엄청 불편하고 투박한 차죠. 저라도 4천만원 주고는 절대 안 삽니다. 하지만 단종된 다마스가 부가세 포함 900만원부터 1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보다 500만원 정도 비싸고 차체가 크고 전기차입니다. 유지비가 아주 쌉니다. 사실 이티밴을 타는 분들이 안전을 고려하고 타겠습니까? 승차감을 고려하겠습니까? 대부분 저렴한 차값에 저렴한 충전비 그리고 적재 공간 때문에 구입을 고려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일정 부분 안락함이나 안전성은 좀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직 저는 서비스 센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워낙 복잡한 구조라 고장이 많은 차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뽑기 운에 걸렸다고 하죠. 어쩌면 작은 불편함은 그냥 넘어가는 게 제 천성 때문에 잔고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하지만 아직 차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건 저도 겪어봤습니다. 이티밴의 타이어는 15인치를 씁니다. 국내 15인치 승용차용 타이어는 많은데 이티밴은 15인치 화물용을 씁니다. 국내에는 15인치 화물차용 타이어는 없습니다. 이티밴이 유일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 본사에서 주문을 하고 동네에서 타이어를 받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지금 제 차는 15인치 승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타이어를 교체하고도 1.5만 km 넘게 주행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티밴 영상을 올리고 많이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전기밴 이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엄마의 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